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 실현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회로 진행이 되며 한 팀이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대학생 3명과 대한민국에 나서 자란 3명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흉금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통일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통일을 위한 새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 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할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광성입니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고 남한에 온 지는 2006년도에 왔습니다. 2006년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 청소년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러한 통일 한마당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통일에 대해서 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찬양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1991년도생이고요. 2011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 대학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남북 청년들이 모이게 돼서 느낌이 통일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 박철준입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김학원이고 한국에 온 지는 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있는 25살 김다영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20대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명지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석준입니다. 남북한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가 통일에 대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통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자신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남북한의 학교 생활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와 체제에서 학교 교육이나 학교 생활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북한의 학교 교육과 학교 생활이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탈북 대학생들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찬양 학생 학교 생활 어떠셨나요? 저희 학교 생활이요. 저는 11년제 교육대 받았거든요. 그래서 11년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조금 여기하고 다른 게 있다면 저희는 좀 약간 진짜 한 과목만 잘하면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비슷한데요? 그 혁명 역사회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혁명 활동이라고 하고 해서 그 김부자의 그 어린 시절을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혁명 역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날, 그다음 생일 그런 거 다 기억해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시험 같은 거 칠 때 저는 기억나는 게 계속 그 과목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암기해서 하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최우등을 할 수 있으니까 자존심에 그래도 최우등을 해야 되잖아요. 저 경쟁심이 되게,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과목들도 해가지고 다른 과목들도 물론 막 1, 2등 선 막 하고 했지만 제일 잘했던 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과목을. 근데
여기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 단어나 더 외웠던 걸. 그거 공부한 게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저희는 진짜 오빠들 툭 치면 나올걸요? 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12년 4월 15일 망중대 고향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막 이거를 암기해야 시험 문제가 갑자기 탁 나와도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막 시험이 주관식, 객관식 이런 게 있잖아요. 안 해요. 그쪽은 무작정 다 써야 돼요. 찝고 체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학교 생활하면 그쪽으로 약간 아쉽다. 정말 영어 단어 공부, 한자 공부 하나 더 했던 거 하는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도 되게 재밌어요. 예, 같이 운동도 하고 서풍도 가고 그런 재밌는 기억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모한 공부를 열심히 했어서 가지고. 맞죠? 네, 특정 한 과목만 잘해도 좋은 대학에 간다고 그래서 조금 솔깃했는데 방금 외워주신 걸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기초를 쫙 든든히 깔고 가면 대학교도 문제없이 졸업할 수 있거든요. 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육 관련해서는. 그럼 다음으로 정광성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주천양 학생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좀 남한에서 고등학교 생활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점도 물론 저도 여기서 북한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여기 다시 와서 다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양 고등학교를 다 체험을 해보고 한 사람으로서 참 그런 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특정 김일성 이런 어린 시절이라든가 이런 걸 빼놓고 또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빼놓고 거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도 있고 나 똑같은 거 남북이 다 자는 학생도 있고 좀 날라리도 좀 있고 학교 가정에서 또 하다가 연애도 할 수 있고 네, 북한에서도 연애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럴 수도 있고 서로 또 친구들이 같이 놀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 내용과 이런 거 외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남자 학생들은 축구하기 또 좋아하고 근데 공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서 축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학교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이었다가 아마 자작년인가 작년부터 12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좀 한 학기 늘어나고 일각에서는 나만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 저도 참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물러다니며 놀고 좀 이런 다른 문화도 접해보고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처럼 왕따도 있고 거기서는 머소리라고 했죠. 맞아. 항상 그런 친구들은 머소리에 가 있는다 해서 여기서는 왕따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왕따라는 말 알았거든요. 거기서는 머소리 먹는다고 해가지고 머소리라고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반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맞아. 네.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을 또 괴롭히는 또 네, 학교 짱도 있고 맞아. 네, 다 있어요. 저는 되게 남한과 북한의 고등학교가 되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는 학생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많이 놀랍네요. 그럼 다음으로 박철준 학생의 학교 생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랑 다른 부분 그리고 같은 부분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냥 같은 부분은 이제 두발 자유와 이제 북한에서도 두발을 되게 이제 남한식으로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남한식 머리를 소위 북한에서는 거지머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쫙 치고 여기 머리 가운데만 나는 말머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머리를 되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머리도 하고 싶어하고 교복 같은 거, 막 이렇게 여자들이 치마 너무 짧게 입으면 학교에서 책임 선생님 오셔갖고 치마 여기까지 무릎 밑에까지 내리라고 그러고, 교복 입고 다니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말하면 스키니 있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오는 스키니 바지 있거든요. 그거 입고 싶어 하는데 그거 입으면 불려다니면서 이제 비판서 써야 돼요. 왜 입었는지 이거 앞으로 안 입겠다 이런 거. 되게 그런 유행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은
약간 좀 차이 나는 건 농활을 많이 해요. 여긴 일을 안 시키잖아요. 체험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일로 가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봄하고 가을에서 두 번을 나눠서 가는데 봄에는 한 달, 아니 2달, 가을에는 한 달 이렇게 하는데 2달 동안을 아예 이제 쌀이랑 뭐 먹을 거 다 가지고 차 타고 한 100리 막 50리씩 가거든요.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거기 그 농장에서 같이 주민들이랑 자면서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농민들이 일하는 것처럼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일하고 저녁에 또 같이 퇴근하고 하는데 그게 되게 거대한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좀 특별한 경험?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좀 재밌게 같이 놀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군사교육이 없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북한처럼 군사교육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네 군사교육 왜 안 하지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북한은 중학교 5학년 여기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군사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사교육이라는 교육 과목이 따로 있고 여기처럼 해병대 체험하는 것처럼 한 주 동안에 그 학교 전체 이제 전국적으로 학교가 중학교 4학년 되면 이제 군 체험을 가요. 한 주 동안 군사 훈련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사람당 3발의 탄약을 실탄을 줘갖고 사격 훈련을 시키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도 남한 학교에서 다니는데 일반 고등학교를 좀 다니는데 물어봐서 이제 군감한 상황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충격 먹어요. 군인 훈련 시켜? 그럼 그때부터 군인인 거야? 하는데 군인은 아니고 예비 훈련 이제 그런 식으로 군사 훈련 시키고. 근데 그것도 나름 재밌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총을 계속 봤을 때는 무섭지 않았는데 총 직접 쏠려고 하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도 하고 두발 자유와 자기네가 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의 학교 생활과는 그래도 조금 혹은 또 생각해보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은 북한 학교의 생활 모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12년 의무교육을 받았는데요. 북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시험을 다 논술형으로 봤다고 하는데 저희는 OMR 카드 이용해서 거의 객관식으로 봐서 답을 몰라도 찍을 수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 학생들은 그게 안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 남한은 다들 아시다시피 방과 후에 학원 또는 과외 등의 사교육이 굉장히 열풍인데 저 또한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에는 학원을 다니고 그랬어요. 친구들도 같이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거의 강제였어요.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방과 후에 그런 사교육 따로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방과 후에 따로 사교육 이렇게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다른 뭐 기타나 뭐 아코디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교육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아예 없었는데 이제 사회가 가다고 시장 경제를 발전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악기 같은 거 부모들이 하나의 악기 같은 거 또 뭐라 그러죠? 부모들이 좀 이런 유난스럽게도 뭐 기타나 아코디언 같은 거 하나 악기는 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보내요. 그런데 뭐 개인이 하는 데도 있지만은 뭐 따로 그 돈 안 받고 하는 것도 있긴 국가적으로 돈 안 받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개인이 집에서 기타나 아코디언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뭐 기술 같은 거는 따로 없고요. 그냥 야간 자율학습도 안 해요. 일단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나. 근데 대신 끝나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지 정신적으로는 안 힘들어요. 공부를 하는 데서. 그리고 시험 보는데 시험 볼 때도 별로 이렇게 뭐 이해를 해서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달달달 외워서 그냥 아까 찬양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달달달 외워서 그냥 쓰는 거라서 그렇게 그런 공부 부분에서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일반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좀 더 특목고 같은 예를 들어 특목고 같은 그게 따로 있어요. 또 북한에도 그런 학생들은 좀 공부를 해야죠. 그 외에는 뭐 딱히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류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거등 뭐
그러니까 수재들만 양성하는 학교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북에서는 약간 뇌물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뇌물을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 일거 중에 보내려고 해요. 여기서는 외고죠. 특목고, 특목고죠. 그런 거 있고 반면에 저는 일반고에 다녔는데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고 해서 뭐 북한을 대표하거나 함경북도 청진을 대표한다고 들으시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에는 거기서 살면서도 다양한 정보, 내부의 국내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겪은 거는 제가 겪은 거고 같은 데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일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과외를 받았었어요. 과외를 받았는데 일본어 과외를 받았었거든요. 일본어 과외를 받았는데 이게 막 돈을 얼마 정하고 막 내고 받은 게 아니고 그 식량 같은 거를 들고 가서 옥수수면 옥수수, 콩이면 콩 이렇게 가치가 조금 있는 그런 것들을 주면서 그러면서 일본어 과외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활성화돼서 중국어 과외, 근데 일본어 과외랑 중국어 과외, 이런 거는 좀 통제해요. 과외 이런 거 못 이루어지게 하지만 그래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있었어요. 제가 올 때는 이런 과외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한 거야.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김부자 이런 혁명 활동을 잘해서 혁명 역사 공부를 잘해서 내가 꼭 이게 아무튼 친구들이 있는데 짝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막 이게 사람들이 약간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 흐름이 보이니까 영어 공부 하나 더 해야 되고 한자 공부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이런 한자 과외, 그러니까 중국어 과외, 영어 과외, 일본어 과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남한과 북한의 이런 사교육 차이도 한번 들어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편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좀 악기나 다양한 외국어들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좀 부러웠는데 마지막에 일을 하러 간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 네, 약간 조금 아쉽네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 장석준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아까 철준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그 농번기를 이제 보내러 간다라는 거에 생각을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한 5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5월, 6월 그 당시에 한 중고등학생들이 첫 철길을 이렇게 따라서 삽 같은 거 들고 낫 들고 농번 활동을 하러 가는 거를 보면서 나는 저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나 보니까 저는 진짜 거의 공부만 하고 학원, 학교 이렇게 도서관 물론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개성에서 제가 외곽으로 보면 학교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종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북한도 똑같구나. 학교가 종소리 울리고 똑같이 한국도 종소리 울리고 애들 종치고 들어가는 거 보면 표정들이 되게 암울하더라고. 우리 한국도 똑같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와서 또 딱 점심시간 종소리 울리면 정말 밥 빨리 먹고 항상 공을 차는데 그 종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의 그 종소리 희열이 참 아직도 그리운 것 같아요. 네, 역시 학생들이라 그런지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김다영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석준 학생이 남자 고등학교만 나와서 공부만 했다고 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남녀공학을 나오다 보니까 남자 여자 한 넷 다섯 괜히 짝을 지어서 그때 한삼 청소년기고 이러다 보니까 모여서 몰려다녔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못하는 게 많고 그렇게 억압을 할수록 뭔가 몰래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야자도 몰래 막 빠지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몰래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많고 되게 그리고 특히 저희는 이제 토요일마다 CA 활동이라고 이제 대학교 동아리처럼 이런 활동이 있어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봉사활동도 가고 물론 봉사활동이 주여야 되지만 이제 많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 때문에 어렵기도 했지만 반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되게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온 한 민족이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남과 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통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 속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통일은 우리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통일 시대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다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말하는 통일 이야기 한마당 제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